4년 반 만에 무혐의, 공은 정치권으로.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범죄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직접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 김 여사는 몰랐다라고 검찰은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겁니다. 4년 반 만에 난 결론, 저 브리핑이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고발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최종 결론, 수사 결과 발표에만 4시간 마라톤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점심도 거르고요. 자, 그렇다면 검찰은 왜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로 계좌만 제공했다. 주가 조작단들에게 있는 전문적 지식이 김 여사에게는 없었다라고 본 거고요. 시세 조정을 인식한 증거도 없다. 관련자가 김 여사와 공모했다라는 진술이 없다. 주가 조작 선수들과 연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목, 매도하라 라고 7초 뒤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가 실제 이루어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7초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8만 주가 매도됐다는 거예요. 공범 안 씨에게 매도하라 하셈. 하지만 김 여사와 이 주가 조작단이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검찰이 보기에. 그러니까 김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지만 김 여사는 계좌를 믿고 맡긴 거고 공범들 사이에서 매도를 한 거다라고 검찰은 봤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전 의원님. 검찰이 내 편이면 무죄가 된다라는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그 주장들이 뒷받침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 지시가 없이 김 여사는 돈을 맡겼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피 같은 돈을 주가 조작 세력들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저희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클린하다, 김 여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일단 기소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면 오히려 클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호인도 아니라고 할 거고 검찰도 증거를 저희는 안 낼 거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무죄를 받으면 완전 클린하게 끝나는 일들인데 이렇게 무혐의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이 본인들의 명운을 여기에다 맡긴다라는 것에 저희는 정말로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이 대목이 지금 드는 법조계에서 논란인데 주포들과 이 공범들이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지시를 하고 7초 뒤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되잖아요. 요 부분을 검찰은 아니 뭐 주가 조작단들과 김 여사가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요 대목 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건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애초에 법원에 넘기는 그 기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저희는 크다라는 것이고 충분히 저런 근거들도 김 여사의 유죄로 판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인데요. 저게 방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연락 없어도 이렇게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걸 모르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공모는 아니죠. 공모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 방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흐름을 일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8만 주를 그냥 사자 팔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믿은 것이. 다만 그 사람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김 여사에 대한 그 어떤 태도가 곱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무시하는 수준에서
뭐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역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검찰이 얘기했던 4가지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 그거에 만드는데 4년 6개월이 걸립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김 여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연락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만약 공모라면 연락이 필요하지만 김 여사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네. 바로 다른 거 묻지 않고 바로 팔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런 의미에서 석연치 않은 흔적을 남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뭐 본인 스스로가 이게 깊이 있는 수사 결과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저 사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 제기를 같이 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후배 검사들이 내린 결론인데 4년 반 만에 내린 결론. 그런데 김 여사의 무혐의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어요. 주된 무혐의 판단의 이유는 근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건데 주가 조작단들과 김 여사가 연락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그게 무혐의의 주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언론에서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지 않고서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조금 논란의 영역이다라는 의문도 제기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좀 깔끔하지 않죠. 명백하게 검찰이 4시간 동안 브리핑했는데 저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이제 그 분명치 못한 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인데 쉽게 제가 그냥 몇 마디로 설명하면 네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계좌가 6개입니다.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개인데 하나는 본인이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래하는데 거래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고 이런 행위가 과연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 했느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2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항소심의 유죄 판결 낼 때 이게 사용됐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맡긴 거예요. 계좌를 맡긴 거다. 그렇죠. 주가 조작 선수인 김모 씨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한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고 네. 주가 조작 선수하고 연락을 안 해서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단지 계좌만 맡겼다는 거거든요.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지 않았냐라는 반박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왜 안 했느냐는데 지금 검찰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 했다는 거죠. 근데 기각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또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것이 없으니까 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해봤자 기각될 게 뻔하니까 안 했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성의 없게 친 거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는데. 그런 반박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끝까지 새로운 증거를 넣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도이치모터스 권우수 회장하고요.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주가 조작한다는 걸 말을 안 했다는 거고 네네. 사고 팔고 하면서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진술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주식을 일임했을 때는 당연히 알았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마디만 내면 유죄가 되는 거고 그렇군요. 이 무죄 유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도이치모터스가 좋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왜 저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식을 샀고 팔았을까? 그게 하나의 의심이 되는 거고 주가 조작이 아닌데 왜 계좌를 주가 조작 선수한테 왜 이름을 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까 깔끔하지 않다는 얘기가 검찰 수사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뭐 좋지 않은 주식을 살 때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뭔가 알고 샀을 거 아니냐. 네네.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우리 연락 적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죠. 주포들의 통화 속에 김 여사가 언급되는 대목도 알려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권오수가 사라 그래서 샀다 팔았지. 주포에게 얘기합니다.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라는 이 언급 내용을 검찰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걸로 봐서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판단한 대목이에요. 그리고요, 내 주변은 김건희 몰라, 원 오브 데미지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얕잡아 평가한 대목도 검찰은 이 지점은 이 주가 조작 주포나 선수들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봤습니다. 김 부실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검찰이 어제 뭐 4시간 반 정도나 장황하게 이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했다. 이게 이제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조용어로 의심할 여지 없이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 그러면 유죄 판결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낼 때는 그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를 따져봤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을 때 유죄 판결 내린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죄를 내리는 게 판사가 맞습니다. 근데 그건 판사가 할 일이에요. 검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라고 입증할 때만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검사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소를 제기하는 측이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면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람이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판결을 내리고 의심이 있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4시간 반 동안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설명 잘하셨습니다만 4시간 반 동안 설명한 게 이러저러해서 이게 방조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공모한 것도 아닌 거라는 입증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정황 증거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7초 뒤에 바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통장을 맡겼다. 그래도 7초 뒤라면요. 정광석과처럼 매도가 나왔을 때 바로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직접 주문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맡긴 통장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사실은 일정 정도 정황상 증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4천 몇백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을 때 손해를 바로 보상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진술에서는 그게 자기가 손해본 걸 받은 게 아니라 뭐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일종의 방조의 정황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검사가 예. 이걸 뭐 대통령의 부인이고 뭐 이런 그 정치적 고려 없이 정말 100% 의심할 여지 없이 100% 무죄라고 판단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의심은 좀 들지만 그 의심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한 건지 저는 좀 그 애매한 경계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판사 입장에서 검사가 기소하면 안 됩니다. 검사는 검찰 입장에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히려 한 10% 20%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단 기소를 해놓고 기소를 하면 알아서 변호인들하고 판결에 재판부에 가서 법리 다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다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게 100% 유죄면 유죄가 나오지만 단 1%라도 의심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재판부의 입장을 묻는 게 저는 오히려 뒤틀이 깔끔하다. 이게 찜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찜찜한 결론을 내고 기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